자, 단원 마무리하기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3, 2번에 4, 3번에 3, 4번은 4, 5번에 4. 자, 6번 봅시다. 역학적 시스템과 관성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역학적 시스템에서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서술하시오. 일단 힘이 작용하면 첫 번째 뭐예요? 물체에 뭐가 변한다? 외형이 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체에 뭐가 변합니까?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줄 수가 있죠. 빠르기나 뭐가 있습니까? 방향. 이 두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빠르기가 변하든지 방향이 변하든지 아니면 둘 다 변하든지. 그 다음에 관성의 정의를 쓰고, 관성은 뭡니까? 물체가 작용한 알짜 힘이 0일 때 자신의 뭐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이거를 관성이라고 하고요. 관성의 크기는 뭐와에 비례합니까? 질량에 비례하죠. 속도하고 관성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2번, 8번에 5번, 9번에 3, 10번에 1, 11에 5, 12에 4, 13에 4, 14는 2, 그 다음에 15번은, 자, 보자. 그림과 같이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자전거에 탄 사람이 자동차에 탄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 그 까닭을 관성과 충격량으로 나눠서 서술하시오. 관성으로 설명을 하면은 자동차는 뭐가 있어요? 자동차는 안전벨트가 있죠. 안전벨트가 있으나 자전거는 없죠. 그러니까 관성 때문에 충돌에 섰을 때 밖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크죠. 잡아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량으로 설명을 하면은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자전거의 질량이 작아서 자전거의 질량이 작아서 더 큰 뭘 받게 돼요? 속력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자전거의 질량이 작고 그다음 뭐가 없어요? 자전거는 범퍼가 없죠. 범퍼. 그쵸? 작고 범퍼가 없어서 충돌 시간이 어떻게 돼요? 더 짧아요. 그래서 더 큰 충격력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충격량이 같더라도. 왜냐하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과 시간의 곱에 해당이 되는데 충격량이 같아도 충돌 시간이 짧아버리면 더 큰 충격력을 받게 되니까 자전거에 탄 사람이 더 큰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죠? 자, 질문 있으세요? 14요? 자. 응? 14번이요. 14.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2m인 단단한 공이 V의 속력으로 벽에 부딪혔대요.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3mv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충격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선생님이 이제 이거 풀면서 앞에서 그래서 속도를 한참 설명했던 건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인데, 속도 변화량은 뭐에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3mv가 나오려면 질량이 얼마예요? 2m이죠. 그럼 질량이 2m이니까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요? 1.5V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3mV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면 들어갈 때 얼마로 들어갔어요? V로 들어갔고, 충돌하고 튀어나오면서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공이 받은 거잖아요. 자, 벽은 힘을 어디로 받을까? 1번, 2번. 어디로 받아요? 벽이 받는 힘의 방향.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벽. 1번이죠. 공이 와서 빵 이렇게 부딪혔으니까. 그럼 공은 어디로 받아요? 2번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움직이던 방향 있잖아요. 처음에 운동하는 방향.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튀어나오는 방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3mv라고 하는 게 빠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공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질량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5V가 돼야 돼요. 결국에. 이렇게. 그러려면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X라고 두면 나중 속도 X에서 처음 속도 얼마를 빼주는 거예요? V를 빼주면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5V가 나와야 되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0.5V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튀어나올 때 이쪽 방향으로 얼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0.5V의 속도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속도는 무슨 방향이고? 플러스고, 나올 때 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 운동 방향의 변화가 생겼을 때 속도 부호가 바뀌는 거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정을 안 해줘 버리면 이 운동량 충격량 문제에서 저게 약간 이제 등급 가르는 문제를 나왔을 때 많이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은 벽으로부터 충돌 전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mv다. 맞죠? 충돌 후 공의 속도는 1.5V가 아니라 0.5V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속력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0.5V고, 만약에 충돌 후 공의 속도는 이라고 물어봤으면 얼마로 대답해 줘야 돼요? 마이너스 0.5V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속도는 뭐가 표시가 돼요? 부호가 표시가 돼요. 속력은 부호가 없어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방향 표시 이렇게 부호 표시가 안 되려면은 속력은 이라고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버리면은 크기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부호가 안 들어가지만 단순히 속도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은 반드시 부호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수능에는 이렇게 봅시다. 자, 1번은 2, 2번에 4, 3번은 2, 4번에 4, 5번에 5, 6번에 3, 7번에 2, 8번은 5번입니다. 자, 질문. 응? 5번이요? 자. 다음은 물체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두 가지 실험을 설명을 했는데요. 나무판 위에 고무 찰흙을 깔고 질량이 큰 쇠구슬과 질량이 작은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고무 찰흙이 변형돼 얼마나 찌그러지는지를 보는 거고,
나무판 위에 고무차륵을 깔고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높이를 바꾸면서 고무차륵이 변형되는 정도를 관찰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가 더 뭐가 클 거냐? 충격량이 어느 경우가 클 거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같은 높이에서 뭐예요? 질량에 따른 충격량의 크기를 보는 거고, 여기서는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높이가 달라버리면은 충돌 직전에 뭐가 달라요? 충돌 직전에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네. 충돌 직전에 높이를 바꿔버리면은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H의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여기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은 이제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제 뭐 배웠어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질량이 M인 물체가 H만큼 높이에 있으면 여기서 얘가 뭐가 져요? 위치 에너지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mg h고, 여기 그러면 떨어지기 직전, 그러니까 여기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가 V니까 이때 가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공기 마찰이 없으면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mgh하고 2분의 1 mv 제곱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이게 소거가 돼버리면 V제곱은 2GH가 되니까, 따라서 V는 루트 2GH.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4배가 돼야지 실제로는 충돌 직전의 속도가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는 거예요. 식을 유도를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높이가 높아지면 속도가, 충돌 직전의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고무차륵이 받은 충격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고무차륵이 변형되는 정도도 같이 따라서 커지게 될 거예요. 맞아요. 질량이 클수록,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높이가 크면 클수록 고무차륵과 부딪히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걸로 설명이 되죠. 그죠? 높이가 크면 속도가 빨라져야 되잖아요. 제곱근에 비례해서. 쇠구슬이 고무차륵에 부딪히기 직전 운동량은 고무차륵이 받은 충격량하고 그 크기가 당연히 같죠. 왜? 충격량은 뭐랑 같게 되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게 되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게 되니까 맞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네. 또 있어요? 질문? 없어요? 없으세요, 이제? 오케이.